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해냈습니다. 바닷물로 도시가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2026년 4월, 지금 이 순간 이 기술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권위 학술지가 이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일단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 거의 전부를 수입합니다. 특히 가스는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대부분 중동에서 옵니다. 매년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42조 원입니다. 42조 원. 매년 이 돈이 한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나라 예산 수백조 원 중에서 42조가 그냥 에너지 수입비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숙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해협을 통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이 멈춥니다. 난방도, 요리도, 발전도 전부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안고 있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동이 재채기 한번 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서울대가 잘라버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상욱 교수와 재료공학부 한정우 교수 공동 연구팀입니다. 이 팀이 해낸 건 이겁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그걸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초고순도 정제수가 아니라 바다에서 그냥 길어온 날것의 바닷물로 말입니다. 창원시 앞바다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발 담그는 그 바닷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을 게 있어요. 왜 이게 그동안 불가능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바닷물에는 마그네슘, 칼슘 같은 이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광물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이온들이 화학 반응을 방해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메테인으로 바꾸는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이온들이 끼어들어서 반응을 막아버리거나 엉뚱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메테인만 골라서 생산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제수를 쓰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정제수는 너무 비쌉니다. 바닷물에서 정제수 만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용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분야 자체가 사실상 포기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킬레이션 전략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반응을 방해하는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을 마치 자석처럼 잡아서 꽉 묶어두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방해꾼을 결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활성이 높아지는 특수 촉매를 설계했습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촉매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방해꾼을 묶어두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촉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게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가 포기하고 있던 문제를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낸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볼게요. 연구팀이 실제로 창원시 앞바다에서 길어온 바닷물로 실험했습니다. 실험 시의 정제수가 아닙니다. 진짜 바닷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투입한 전기에너지 대비 뽑아낸 메테인을 의미하는 패러데이 효율이 65.4%를 기록했습니다. 수소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생산율은 90%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24시간 동안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전부 중요합니다. 효율이 높다는 것, 부산물로 수소도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오래 작동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상용화의 가장 큰 장벽을 이번에 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나와요. 이렇게 만든 메테인은 도시가스 배관에 그냥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새로 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전국에 깔려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그대로 씁니다. 새로운 배관을 깔고 새로운 저장 시설을 짓고 새로운 공급 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 하나가 에너지 공급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의 혁명입니다. 잠깐 이것도 짚어볼게요. 이 기술이 어디에 실렸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비환경 및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저널입니다. 이 저널에 논문이 게재된다는 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위원들이 이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국내에서 잘 됐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과입니다. 한국이 인류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는 걸 세계 과학계가 공인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어디서든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무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넘쳐납니다. 원료가 사실상 무한한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바닷물에서 메테인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가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생산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 목표와 에너지 자립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술입니다. 있잖아요.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독립을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은 셰일가스를 개발합니다. 땅을 뚫어서 가스를 뽑는 겁니다. 환경 파괴 문제가 엄청납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석유를 뽑습니다. 이것도 매장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땅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름도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방법은 다릅니다. 원료가 바닷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바닷물은 줄어들지 않고 이산화탄소는 지금 전 세계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는 물질입니다. 골치덩어리 이산화탄소를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이냐고요? 사실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연구자들을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나왔습니다. LNG 운반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LNG를 한 방울도 생산 못하는 나라라는 아이러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바닷물 가스 기술도 그 절박함의 산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에너지 안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끊었을 때 유럽 전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기억하시죠? 독일이 러시아 가스의 40%를 의존했다가 공급이 끊기자 에너지 위기가 왔습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했고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한다는 건 그 나라한테 목줄을 잡히는 겁니다. 한국이 매년 42조 원을 중동에 내면서 그 목줄을 쥐어줬던 겁니다. 중동이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바닷물 가스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그 목줄이 끊어집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 기술의 파급력이 한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다가 있는 나라는 모두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나라들, 해안선이 긴 나라들, 에너지 빈국들. 이 기술 하나가 에너지를 갖지 못한 나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K방산이 무기를 수출하듯 K에너지가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문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험실 수준을 넘어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제성을 더 높여야 하고 내구성도 더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안정작동을 입증했다는 건 상용화의 가장 큰 장벽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연구자들은 보통 2단계를 넘으면 나머지는 규모와 투자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은 이런 기술을 한 번만 낸 게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초, 반도체 공정에서 세계 최초, 조선 기술에서 세계 최초, 의료기기에서 세계 최초.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이 정도의 속도로 세계 최초를 찍어내고 있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109위, 인구로 따지면 세계 29위의 나라가 기술 파워는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겁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순간대 앞으로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한국이 에너지 독립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한 가스는 끊기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밀 다음 패입니다.